안녕하세요.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. 한 번쯤 지리산이나 지리산 둘레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우리에게 지리산은 많은 의미를 주는 곳인데요. 이 지리산이 요즘 댐과 케이블카 건설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고 합니다. 지리산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나와 있습니다. 처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지리산,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지리산은 이제 우리나라 국토의 지붕 역할을 해오고 있는 또 호랑이 그림으로 많이 형성화되는 한반도에서의 이제 등줄기, 네. 그 백두대간이라고 하죠.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시작돼서 지리산에서 끝나는, 그래서 백두대간을 완성시켜주는 그 마지막에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고, 그래서 마지막 최남단의 백두대간이라고 할 수 있죠. 네. 그리고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20개가 이제 지정돼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지정된 그런 상징적인 그런 곳이 바로 지리산입니다. 그리고 지리산이 보통 다른 산 같은 경우는 보기 위해서 참 아름답다, 뭐 아니면 오르기에 참 좋다, 꼭 오르고 싶다,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, 뭐 지리산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보다 더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내어주고 품어주는,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리산이나 지리산 인근에 그 놀러 왔다가 지리산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살게 되는, 그리고 1년에 꼭 한 번씩은 가보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런 걸 네. 보니까 또 거기서 뭐 생산되는 아니면 얻을 수 있는 뭐 농산물이나 특산물도 워낙 많이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꼭 그 많이 품어주고 또 내어주고 하는, 우리네 이제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그 산악인들이나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, 산을 조금 아신다는 분들은 어머니 산으로 단연 지리산을 꼽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리산에 2개의 댐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리산 생태계에 또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. 어떤가요? 그렇죠. 지금 지리산에는 이제 홍수 피해라고 하는 게 이제 별로 없었고, 그리고 이제 워낙 계곡이 깊지 않습니까? 다른 산에 비해서. 네.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산사태라든지 갑자기 뭐 그 휴양객이나 등산객들이 고립되거나 뭐 이래서 상당히 이제 이 급류가 또 위험하고 그렇긴 합니다만, 그 하천 정비도 많이 했고 제방도 많이 그 높게 쌓고 뭐 이러면서 이런 홍수 피해라든지 산사태 피해 이런 것들 많이 줄여놨어요. 근데 이제 최근에 경남 함양 그 실상사 하류이기도 하고 용유담 국가 명승지 지정으로 추진해 왔던 용유담 바로 하류에 그 문정댐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 지리산댐, 높이가 무려 뭐 141m에 그 댐 길이가 이제 846m예요. 예산도 뭐 그 한 1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네. 이런 거대한 대형 댐을 짓겠다고 그래서 이곳이 다 수몰되거나 지리산을 다 죽이는 거다. 역사, 문화, 생태, 뭐 주민들의 삶의 터전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지금 14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. 그걸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큰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피약골로 많이 유명한, 이곳은 이제 또 섬진강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곳인데, 여수나 그 하류에 있는 여수나 광양 지역에 이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이제 정부에서 댐을 추진하고 있는데, 실제로 그 물 수유가 그렇게 공업용수 수유가 늘지 않는 상황.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통해서 사전에 입지의 적정성 같은 거를 이제 그 평가 의견을 통해서 내게 되는데, 댐이 아닌 다른 대안을 먼저 검토해라. 그래서 이제 댐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그 잘 수용해서 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많은 사회적 논란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하고, 더 이상 지리산을 나름대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이걸 잘 가꿔서 잘 지켜서 많은 자원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좀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또 몇 해 전부터는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한다고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게 또 환경적인 영향이 어떨까도 궁금한데 처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? 이게 이제 관광 활성화, 특히 이제 뭐 그 지자체에서 이제
그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. 그리고 이제 지역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잘 돼 있는 몇 곳을 또 보면서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해요. 특히나 이제 네. 지리산은 가로 70km나 되고 세로 40km로 해서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서 그 면적이 가장 넓고 그러다 보니까 5개 시군에 접해 있어요. 뭐 경남 하동이라든지 경남 함양, 산청, 그다음에 이제 남원, 전북이죠. 남원과 구례 이렇게까지 이제 접해 있는데 그 중에서 경남 하동만 빼놓고는 아마 이제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지자체에서 판단을 했던 모양이죠. 그 나머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4개 지자체에서 다 케이블카 설치를 이제 신청하는 그런 네. 일이 벌어졌어요. 그래서 그 이제 국립공원을 이제 관할하고 그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 입장에서도 그간에 계속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이제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? 국가 차원에서 생태계나 경관이 우수하기 때문에 잘 보존하자.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정한 게 국립공원인데 이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를 이렇게 한 산에 4군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네. 한 상황이어서 지금 계속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관 훼손.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그 뭐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도 케이블카 때문에 지정이 취소되거나 취소가 검토되고 있는 곳도 많고 새롭게 지정하려고 해도 그 케이블카가 경관을 많이 해치고 하기 때문에 아예 뭐 심사 반열에도 오르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보면 지리산의 경관을 해치는 문제가 제일 크고요. 또 하나는 뭐 산림훼손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리산 정상까지 그 빠르게 쉽게 갈 수 있게 하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산 정상부부터 엄청난 사막화라든지 뭐 등산객들의 담합이라고 그러죠. 그 계속 많은 사람들이 밟다 보면 산이 그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뭐 이런 일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 이 지리산을 잘 보존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? 우리가 지리산은 정말 아낌없이 우리한테 많이 내어주고 그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그래서 정기를 얻기 위해서 또 천왕봉을 비롯해서 많은 봉우리들이 참 그 예전 우리 선조들부터 지리산을 되게 그 영산이라고 그 부를 정도로 이런 곳인데 여기가 잘 보존되는 것이 결국은 가장 경제적이고 우리에게 또 후손들뿐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그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무분별한 그 난개발이나 과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엄격하게 규제를 강화해서 네. 법제들을 더 정비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지리산을 둘레길도 그렇고 뭐 천왕봉을 등반하거나 등산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. 그 가는데 이제 정말 많이 가고 우리가 누리고 이용하는 만큼 여기를 잘 보존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를 많이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소장님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우리 민족의 어리 깃든 어머니의 산, 지리산. 오늘 이 시간 집중적으로 다뤄볼 만큼 앞으로 계획된 개발로 인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.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름다운 우리 명산을 오랜 시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보전 방법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